김정한 총영사는 6일 오전 윈TV와 한국일보를 방문해 새해 메시지를 통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개묘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 큰 결실을 이루시길 바라며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민년 한 해가 저물고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간 뜻깊은 일도 아쉬운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 큰 결실을 이루어 가시기 바라며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권을 가지고 몇 개국을 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을까? 입국 허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수, 공항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수에 따라 여권의 영향력 지수가 정해집니다. 그 국가의 숫자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국제시민권 및 금융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털이 올 들어 공개한 2023년 여권지수, 즉 패스포트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2위, 미국은 3위를 차지했고 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는 북한은 91호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총 115개국에 입국 허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52개국에서는 도착 항공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같은 공동 2위는 총 11개국인데 독일,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이 유럽 국가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단독 1위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입국 허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같이 115개국이지만 도착 항공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59개국으로 한국보다 7개국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입국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12개국, 도착 항공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 55개로 영국과 더불어 공동 3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4위, 중국은 59위였습니다. 아톤 캐피털은 입국 허가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와 해당 국가 도착 시 받는 도착 비자나 사전에 신청하는 전자 비자가 요구되는 국가의 수를 토대로 이동성 점수, 즉 모빌리티 스코어를 집계해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여권 파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2023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외동포재단의 내년도 예산은 630억 5,1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작년 707억 7,600만 원보다 무려 10.9% 감소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예산 71억여 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한상네트워크 사업,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홍보문화 사업 등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과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 부문으로 각각 7억여 원과 4억여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 인권지업 사업 등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시카고의 한인단체들 중에서는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사업지원금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사후 사업보고서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단체도 많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상태에서 학교 급식비의 상승률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비롯 중고등학교 급식비가 작년과 비교해 무려 254.1% 급증했다고 비주얼 캐피털리스트가 품목에 따른 물가 상승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급식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공립학교를 상대로 지원해온 연방농무부의 무료급식 사업이 지난해 종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급식비, 그리고 선박 연료나 발전용으로 쓰이는 연료비의 상승률이 컸습니다. 계란, 마가린, 수송용 연료, 항공기 요금, 버터 순으로 상승률이 높아 전체적으로 볼 때 식료품과 관련한 물가의 상승이 가장 높았습니다.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물가는 작년 11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 7.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23.4% 하락해 인플레 하락세가 심한 품목 1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는 스마트폰 가격이 내린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술 수준이 빠른 속도로 진행, 개선돼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의 기능마비가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하원의 대표인 하원 의장, 즉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를 뽑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해졌지만 5일까지 사흘에 걸쳐 11차례나 투표를 실시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기를 시작했어도 의장 선출이 공전하면서 업무에 돌입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일에는 1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는 공화당 내 분열 탓으로 지난 중간선거 때의 어설픈 승리가 결국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에선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도 당내 자중질환으로 100년 만에 하원 의장 공석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공화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하원에 봉사하는 모두는 이 기관의 존엄 유지라는 책임을 공유한다. 슬프게도 의장 선출에 있어 공화당의 태도는 경솔하고 무례할 정도라고 지적하고 의회의 문을 열어 국민을 위한 일들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당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의회가 기능하지 못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의장 선출이 이뤄져야 의원 선서 및 상임위 위원장 임명, 등원 구성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하원 의장 선출을 위한 재투표가 실시된 전례는 모두 14차례이며 마지막 재투표는 1923년에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13차례는 모두 남북전쟁 이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 비행 택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부문이 부상하는 가운데 일부 전기 수직 이착륙기 2V 선두 개발 업체들은 향후 2년 안에 미국 연방항공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와 지프 등을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5일 이런 전기 수직 이착륙기의 상용화를 앞둔 스타트업 중 하나인 아처 에비에이션과 함께 전기 비행 택시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7,500만 달러를 초기 투자하고 향후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아처가 최근 공개한 2V 미드나잇의 독점적 제조사가 됩니다. 조종사를 제외하고 4명이 탑승 가능한 미드나잇은 32km를 연속 운항할 수 있으며 비행 사이의 충전 시간은 10분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투자사인 유나이티드 항공과 협력해 2025년에는 첫 번째 운항 경로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미국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독립법인 슈퍼너를 만들었습니다. 포르쉐는 브라질 엠브라이르의 이브에어 모빌리티와 손잡고 4인용 전기 수직 착륙 항공기 대량 제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상용 제트기를 개발한 혼다도 비행 택시를 생산한다는 계획이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임러는 독일 UAM 업체 볼로콥터와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악시오스는 비행 택시를 상용화하려면 대량 생산과 운행이 필요하다면서 진행 중인 플랜 대부분이 전통적인 항공 제조업체보다 훨씬 많은 수만 대에 이르는 규모를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앨런 그리스펀이 연준이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거둘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어드바이저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선임 경제자문관으로 있는 그는 연초에 가진 공개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기 침체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분석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는 인플레이션 주거 비용으로 측정하는 방법 때문에 조만간 완화할 수 있지만 연준의 정책 전환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임금 인상과 고용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고물가 고착 가능성을 지적하고 연준으로서는 고임금 지속된 고강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연준으로부터 직접 국채를 사는 월가의 프라이머리 딜러 은행 23곳 중 16곳, 즉 70%의 투자은행도 올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자들은 실업률이 작년 11월 3.7%에서 올해는 5%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경우 결국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만성질환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심장, 폐, 혈액연구소가 온라인 학술지 이바이오메디슨에서 성인 11,000명의 30년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나온 결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건강하고 만성질환에 덜 걸리며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측정한 수축기 혈압, 콜레스테롤, 심장 및 호흡기 기능 등 15가지 지표를 통해 생물학적 노화와 혈중 나트륨 농도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은 수치가 중간 정도인 그룹보다 만성질환에 더 많이 걸리고 생물학적 노화도 더 빨리 진행됐으며 더 젊은 나이에 숨질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는 소금 섭취량뿐 아니라 마시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수분은 물뿐만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 등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탈리 드미트리에바 박사는 연구 결과는 수분 섭취와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수분 섭취가 노화를 늦춰주고 질병 없는 삶을 연장해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